해닐이. 여기는 오미야 공원이라고 해서 집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인데, 사실 집 바로 옆에 있으면 맨날 올 줄 알았거든요.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는데 더 좋네요. 하이리 해닐입니다. 최근에 취업 비자를 새롭게 받게 되었는데 무려 5년의 비자를 받게 돼서 드디어 떳떳하게 직장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점, 오늘은 일본 올해 와서 취업 비자까지 따게 된 경로랑 여러 가지 꿀팁이 있다면 꿀팁, 일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얘기 나누고 싶네요. 제가 일본에서 호텔 알바를 했을 때 일본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1년으로 끝내기는 너무 아쉽다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 일본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기술을 갖고 있나? 아니면 전문직인가? 이게 답이더라고요. 대학원을 하다가 도중에 돌아왔으니까 다시 대학원을 갈까도 고민했었고,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 이미 그만둔 길을 다시 가는 것이랑 대학원을 가게 되면 다시 2년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크게 달갑지 않았었고, 여러 직업 중에 제가 적성에 맞는 게 있을까 찾아봤을 때 예전에 코딩도 공부했었고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참에 인터넷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6개월만 공부하면은 IT 문 뚫리는 거 아니냐? 좀 가볍게 생각을 해서 IT 쪽으로 가보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텔 출근하는데 제가 출퇴근하는데 3시간 했었거든요. 갈 때 1시간 반, 올 때 1시간 반. 쉬는 날 가끔씩은 데이트도 하고, 이제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공부할 시간이 도저히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집 근처에 있는 일로 찾아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마련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인디드, 링크드인, 도다, 일본에 있는 여러 취업정보 사이트 찾으면서 집 근처에 있는 일들을 위주로 찾았어요. 시간 여유 있을 때마다 공부 조금씩 하면서 이거 진짜 되나? 안 되나? 약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새로운 직장만 가면은 좀 다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등록했던 링크드인 사이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회사에 사람이 모자란데 면접 한번 봐볼래? 라고 이렇게 연락이 먼저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조건은 재택근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거다 싶은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간절했냐면은 근처에 있는 영업직이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 영업이었고, 그다음에 편집회사도 가봤는데 아무래도 일본어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장애우 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웬걸 이번엔 영어가 기준인 거예요. 간단히 영어 시험 보고 우리 회사랑 같이 일을 해보자 라고 됐는데, 진짜 이걸 보면서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정말 영어 하나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호주 어울 가서 영어로 알바부터 시작해서 자리 잡으신 분들도 많고, 캐나다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영어로 자리 잡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 영어는 글로벌 세계에서 최소한의 진입 장벽이라는 게 확실히 느끼면서 현재 직장에 이직을 했습니다. 사실 이직했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일이 어땠는지, 그리고 5년이라는 취업 비자를 받은 제가 왜 한국에 돌아가는지를 공유해보고 싶네요. 재택근무니까 좀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빡빡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호텔은 그 현장에 있기만 하면은 멍 때려도 되고 다른 것 좀 검색해봐도 되고 정신적으로 힘을 많이 주진 않는데, 재택근무는 이 관리가 힘드니까 회사 측에서 아무래도 업무량이나 강도에서 열심히 따라왔을 때 따라갈 만한 업무량과 강도를 주는 거죠. 어찌 보면 8시간 동안 쭉 그 업무를 진행한다는 거에서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도 출퇴근에 3시간이라는 시간을 아끼니까 이 시간 동안 저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1시간 유튜브 보고 1시간 뭐 놀아도 그래도 1시간이 남아있고, 밤만 해도 1시간 반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큰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IT 업계의 문을 뚫겠다는 각오로 부인 공고를 봤을 땐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대놓고 어디 교육기관에 졸업한 사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취업 문을 뚫으려면 결국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에는 지원해주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가서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지 못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IT 공부는 잠시 접게 돼요. 유튜브 영상도 올릴 것도 많고 편집이나 해야지, 혹시 유튜브가 잘 된다면 이란 좀 아니란 생각으로 공부하던 거를 그만두고 유튜브 쪽으로 좀 집중을 합니다. 왜냐면은 취업비자가 나온다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취업비자가 나온다고 해도 점점 현실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현실이냐면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집이 7만엔인데 사이타마거든요. 사이타마는 도쿄도 아니고 도쿄까지 전철로 30분 거리고, 한국에서 월세 70이면 서울에서도 정말 든든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이 좋은 집이냐? 그건 좀 애매한데, 제가 쓰는 욕실만 해도 박물관에 있을 법한 이 옛날 온수기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거 써보신 분은 정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 7만엔이면 더 좋은 곳은 얼마나 비쌀까도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제가 결혼도 하고 싶은데 결혼했을 때는 얼마나 돈이 더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가 돈이 많이 는다는 게 확정이면은 큰 고민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제가 나중에 30대가 됐을 때도 지금의 경력이 도움이 될까? 물음에 거의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는 거죠. 다른 좀 좋아 보이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30, 40대 돼도 월급이 많이 안 오르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바쁘신 분들은 외국계 기업 다닌다고 라는 얘기들을 좀 보면서 많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서비스직인데요.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늙는 거지 사람이 더 가치가 생긴다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해봤자 회사의 인정만 받고 잘리면 이제 다시 리제로, 이런 회사의 정규직 고위급 정도 가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본인이 더 유리하거나 저희가 확률적으로라도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확률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고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틀조 빅조라고 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분도 했던 말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일본인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못 번다.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외국에 나와 있을 때는 최수단으로밖에 기능할 수 없으면은 생존하지 못한다가 제 결론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시 엔지니어 쪽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경력 쌓고 해외에 나가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개발자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일도 해보시고 아니면 해외 대학원 가서 학력도 좀 비전공에서 전공자로 고치신 다음에 아예 외국에서 더 좋은 자리 잡는 분들도 보니까 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것은 개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실력이 좋아질수록 그것을 인정받고 이직 시에 도움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원 때도 그래도 인정받는 걸로 해서 마음이 들었고, 개발자도 좀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일의 능력이 곧 자신의 몸값을 올려준다는 매력도 있었고, 좀 더 자유로움을 위해서 한번 한국에 돌아가서 큰맘 먹고 교육받고 도전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시작은 일본일 것 같아요. 일본 IT가 블랙으로 유명은 하지만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잘못 걸리면 힘들다고 하는 거 많잖아요. 고를 때 잘 골라서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또 마침 일본어도 괜찮고 일본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괜찮은 처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 세상에 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힘들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이 드는 시기에 도전을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일본 IT로 경력을 한번 쌓아보겠다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경력 쌓고 가능하다면 여러 나라에 가보고 싶네요. 개발자라는 이름으로. 프로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비전공자인데 엔지니어로 가기 위한 그 여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 중에 도움이 됐던 것들도 좀 알려드리고, 2024년 막 개발자들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뚫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로운 꿈을 이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황을 최대한 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리. 하이리, 벌써 11월 9일이네요. 가을 느낌도 물씬 나고 오늘 날씨가 특히 좋은 거예요. 와, 여기는 공원 가는 길인데 공원이 진짜 좋아요. 며칠 전에도 산책하러 갔다 왔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한번 가보려 합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데도 잘 안 오고, 이제서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이타마가 그런 건지 일본 전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까마귀가 너무 많아요. 까마귀가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는 여기가 그냥 까마귀 천국이 되는 거죠. 영화에서 볼 법한 까마귀 군무라야 돼요. 오미야에 오신다면 여기 한번 와서 구경하는 것도, 까마귀 구경하는 건 좀 그런데, 원래는 11월 마지막으로 해서 한국 가려고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약간 저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는 건데, 또 제가 만약에 배려를 받는다 해도 1월 달까지만 해도, 길게 해도 1월 달까지고 2월 달부터는 학원 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 뭐 까마귀 천국. 괜히 영화 크로즈 제로가 있는 거 아니? 아무튼 다시 말하자면은 돌아가게 되면은 또 이런저런 할 것도 많고 하니까 회사한테도 민폐고 해서 그냥 아싸리 제가 최대한 다닐 수 있을 만큼 일본에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깔끔하게 일본에서 끝내고 한국 돌아가서는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입사하고 나서부터도 교육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요즘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기 전에도. 끊임이 없죠. 까마귀 울음소리가.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있다면은 여기는 까마귀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비둘기 까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다 까마귀가 대신한 것 같아요. 선착관계인가 얘네가?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도 이렇게 위에 나무가 없는데 앉아야 새똥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얘기하던 거를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요즘은 일 끝나고 컴퓨터 공부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국 가서도 컴퓨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찾아본 바로는 요즘은 일본은 워낙 그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좋은 회사는 아니겠죠. 한 2,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교육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일본 IT 계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파견시키는 일을 하는 회사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기 회사에서 자사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파견을 가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는 중요한 건 잘 안 알려주잖아요. 약간 제가 그리고 지금 일하는 것도 약간 하청식 개념인데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니까. IT 쪽 일을 할 때도 웬만하면은 하청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원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원해봐서 잘 안 되면은 그때 한국 가서 공부 좀 더 한다는 마인드로 가고, 아무튼 이왕 일본에 조금 더 길게 있게 된 김에 여기서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일하게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집에서 본가에서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일본에서의 생활비 다 아끼는 건데 거의 130만 원 돈을 아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집값도 안 내도 되고 생활비도 그냥 집 가면 다 굳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냥 평생 집에 얹혀 살지 밖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돈 따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의 경험 같은 것들도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밖에 있는 게 돈은 나가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은 돈 쓰더라도 밖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원래는 그리고 또 일 끝나면 엄마랑 여행도 가야지 했었는데 한국 돌아가서 뭐 계속 놀 게 아니라 또 서울 가가지고 자취하고 공부하고 이런 계획들도 있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돈 쓰는 것도 좀 어렵고. 아, 너무 좋다 그죠? 이제 또 며칠 지나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오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추워서. 너무 평화로워서 저절로 힐링이 돼요. 엄청 노래. 여기가 오미야 신사입니다. 나름 새해 되면 진짜 못 들어올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도 새해 1월 1일에 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엄두도 안 났고, 나름 사이타마에서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신사라고 하네. 일본은 편의점에서 찐빵을 파는데 진짜 그 중에 피자빵이 진짜 꿀맛이에요.